그래서 이제 제목을 이제 세상에 나쁜 코드는 없다고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다들 들어보셨나요? 네. 이제 숨어 있는 뜻이 뭐냐면 결국 코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는 뜻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좀 간략하게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지금은 서울대학교 계산생물학연구실에서 석박통합 과정으로 있고요. 같은 연구실에서 이제 입학한 이후 이래로 계속 클러스터 관리자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뭐 보통 이제 그냥 뭐 이것저것 적어놓긴 했는데 제가 보통 저를 스스로 약간 뭐 소개를 할 때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싶냐면 대부분은 이제 약간 코딩하는 화학자라고 다들 대부분 뭐 생물학자나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제 스스로를 화학할 줄 아는 개발자라고 생각하고 아마 그래서 제가 여기 나오게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연구실에 여기 써 있진 않지만 뭐 연구실에 신기술 도입 같은 것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아예 연구실에서 안 쓰고 있던 것도 제가 이제 새로 도입을 했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했는데 뭐 아무튼 그걸 들으러 오신 건 아니니까 짧게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밑에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요 세미나는 사실 연구실에서 제가 원래 하던 거를 들고 온 겁니다. 제가 원래 연구실에서 연구실 사람들 코드를 계속 봐주다 보니까 아 이거 계속 비슷한 문제가 여기저기서 발견이 된다. 그런 거를 가지고 아 이거 좀 하지 마라 이렇게 좀 연구실 학생들한테 좀 공유를 해주기 위해서 연구실 내부적으로 하던 거를 이제 좀 어떻게 총집대성을 해서 가져오게 된 거예요. 저도 이제 개발을 계속 하면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얻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같이 공유를 좀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네, 뭐 말씀도 방금 드렸지만 세미나를 계속 하면서도 또 계속 제가 새로운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갖고 온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키즈 학회에 와서 대체 이걸 내가 여기 왜 앉아 있는가 싶은 분들을 위해서 그냥 본인의 코드 혹시 마음에 드시나요? 본인의 코드 마음에 드시는 분 혹시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마음에 안 드시는 분 혹시 손 들어보실래요? 네, 그죠. 이게 정상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코드가 조금 더 마음에 드실 수 있게 좀 왜 내 코드가 내가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어떻게 짜면 내가 마음에 드는 코드를 짤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에 드는 코드를 더 쉽게 짤 수 있는지 어떤 도구를 좀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번 세션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할 거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게 좋은 코드인지를 좀 알아야 뭘 잘 짜겠죠. 어떤 게 좋은 코드인지 그리고 어떻게 좋은 코드를 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좋은 코드를 쉽게 뭐 시간을 무한히 주면 누구나 다 짤 수 있지만 우리는 이제 시간이 없잖아요. 당장 다음 주에 연구 발표 준비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쉽게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도구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식은 기본적으로는 실제 코드를 기준으로 돌아가고요. 그래서 코드를 보여드리고 이 코드에 뭐 문제가 있다면 왜 문제가 있는 거고 좋은 거면 왜 좋은 건지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뭐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대부분은 이제 그냥 만들어내서 갖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이번에는 최대한 제가 만들지 않고 기존에 있는 코드들 중에서 반복되는 패턴들을 찾아서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없는 예시 만들어 온 거 아니라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거는 제가 이제 앞에서 떠들기만 하면 아무도 안 들으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질문해 주시고 저희 좀 상호작용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뒤쪽에 이제 조교 학생도 한 명 제가 이제 네, 부탁을 했는데 어 질문하실 때 목소리를 크게 내기 힘들겠다 싶으시면 이제 아마 마이크를 들고 뛰어나올 거예요. 네, 그냥 소리 질러서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제 소개는 간략하게 드렸고 이게 뭘 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좀 궁금해가지고 몇 개 설문을 좀 준비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 연구에 주로 사용하시는 언어 파이썬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네, 이게 정상이죠? 네. 이럴 것 같았어요. 혹시 C나 C++ 쓰시는 분 있나요? 없으시고요. 포트란 혹시 있으세요? 뭐 넣는지 들어보지도 못하신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저희 연구실에서 아직도 씁니다. 네. 포트란 코딩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앞에도 있네요 한 명. 네. 사실 이걸 제일 많이 쓰시죠? 어떤 언어긴 하죠. 뭐 다른 거 쓰시는 분들 있나요? 뭐 러스트, 뭐 고, 뭐 요즘 막 이상한 거 많죠. 뭐 지그도 있고 뭐 자바스크립트 혹시 쓰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는데 아마 대부분은 다 파이썬이라고 일 거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시도 거의 다 파이썬 코드고요. 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이제 어느 정도 레벨인지를 제가 평가하면 안 되지만 이것만 봐도 대충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설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본인이 짜던 코드 중에 제일 큰 게 주피터 노트북 한 개이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이건 아니고요. 자, 두 번째로 한 파일 몇십 개 정도, 라인 수는 한 몇천 줄 정도 수준이 제일 크다. 네, 조금 계시고. 그 다음으로 이제 한 오픈 폴드 정도 사이즈 한 100, 파일 몇백 개, 뭐 100개 좀 넘어가고, 뭐 라인 수 한 몇만 줄 정도 된다. 이게 대부분일 것 같은데, 네, 잘 몰라서 넘어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넘파이 정도 사이즈.
파일이 막 1000개가 넘어가고 라인 수는 막 몇십만 줄 된다. 없으시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거의 다 안 들으신 것 같은데? 파이토치 정도 사이즈다. 몇만 개 파일, 라인 수는 몇백만 줄. 이 정도 사이즈 많이 해보신 분 있나요? 여기까지 해보셨다. 여기까지 계시면 사실 이제 저 대신 오셔도 될 것 같은데 여기에. 혹시 이것도 있으신가요? 리눅스 커널이 대충 한 파일 수가 이제 한 10만 개 정도 되고요. 라인 수가 이제 3천만 줄 정도 되거든요. 이게 거의 저희가 접할 수 있는 거의 가장 큰 프로젝트인데 이 정도 혹시 해보신 적 있는 분? 저 대신 나와서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이런 이제 어떤 이론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혹시 익숙하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많이 들어봤다. 내가 설명하라면 할 수 있다. 설명시키진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무도 없으세요? 다들 확실히 소프트웨어 쪽 공부를 하시진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럴 걸로 예상하고 갖고 와서 다행이네요. 제 예상과 이제 비슷한 청중을 만나게 돼서.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제 우리가 코드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코드가 뭔지 사실 그냥 아무 생각 없잖아요, 보통. 그죠? 코드가 뭔지에 대해서부터 좀 먼저 보고 싶은데 제가 이 코드라는 영어 단어에 대해서 이제 좀 해석을 해보려고 다음 사전을 켜봤어요. 근데 첫 번째로 나오는 거는 이거예요. 의미가 없죠.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두 번째로 나오는 거는 이겁니다. 이제 보통 이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뭐 드레스 코드라든가 뭐 코드 오브 컨덕트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뭐 그런 거에 해당하는 코드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가 아닌 게 결국 영어 화자들은 코드라는 이름을 여기다 붙인 것 자체가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코드를 짜는 이 행위 자체가 어떤 뭐 규칙을 만들고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시스템을 설계하고 하는 그거 자체가 남들에 대해서 어떤 작용하는 게 저런 이제 어떤 규준이나 관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아직까지도 별로 와닿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그 하나 더 보면은 요게 있습니다. 이거죠, 그죠? 우리 코드는 이거죠.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좋은 코드라는 건 뭐냐? 혹시 생각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던져보세요, 그냥. 그렇죠. 일단 읽을 수가 있어야겠죠. 뭐 리더빌리티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그냥 말해주세요. 자, 다시요. 커멘트가 많아야 된다. 네. 또 뭐라고요? 그쵸. 돌아가야죠. 일단 안 돌아가면 의미가 없어요. 네. 제일 중요한 얘기긴 하죠. 몰라도 쓸 수 있어야 된다. 그쵸. 그것도 뭐라고 한 단어로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정말 맞는 말이고요. 재사용성이 좋아야 돼요. 그죠? 많이들 이것도 간과하는 사실인데 한 번 써놓고 그거 한 번만 쓸 거면 코드로 짜는 의미가 없죠. 그죠? 그냥 내가 하고 말지.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이제 개발자들한테 한번 설문을 어떤 회사에서 2015년에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상위에 나온 것들만 제가 들고 온 건데요. 뭐 다 그럴듯해 보이긴 하는데 사실 저희가 신경 안 쓰는 게 좀 많아요. 테스트 같은 거 안 하잖아요, 잘. 그죠? 다큐멘테이션도 거의 안 하죠. 근데 이게 사실 뭐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저희 코드는 저희가 엔드 유저예요. 우리가 쓴 코드를 남이 안 써요. 내 코드가 망가지면 내가 망한 거지 남들이 망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저런 거를 좀 간과하는 거고 실제로 그래서 이번에도 저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코드는 어차피 나만 쓸 거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저희한테 좀 더 의미 있어 보이는 것만 남겨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자꾸 여기에만 신경을 써요. 아까 누가 얘기했듯이. 나머지에 대해서 아마 오늘 좀 더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볼 거고요. 첫 번째 파트는 이렇게 주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방금 전에 누가 이제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코드가 리더블하다, 그러니까 내가 읽기 편하다라고 할 때 어떤 그 요건들이 있으면 읽기가 편할까요? 이름을 잘 줘야 된다. 또 커멘트 많다. 일단은 뭐 근데 몇 가지 나오긴 하는데 사실 이렇게 말하면 별로 안 와닿아요. 이렇게 말하면 와닿아요. 어떤 코드가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일단 다른 거 다 따라서 제일 먼저 이렇게 돼 있으면 한눈에 들어오시나요? 뭐 이런 코드 많이 보시긴 했을 텐데 잘 안 들어와요. 그죠? 제가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엔터 한번 딱 치면 어떻게 되냐면 코드가 이렇게 바뀌어요. 아까랑 똑같은 코드 제가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냥 딸깍한 거예요. 아까보단 낫죠? 그죠? 네. 이 포매터를 꼭 쓰셔야 됩니다. 요즘 포매터들은 정말 좋아가지고 0.1초면은 여러분 코드 전부 다 포매팅 해줘요. 다시 처음부터. 러프라고 해서 여기 러스트 짠 건데 엄청 빨라요. 그냥 심지어는 너무 빨라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저거 쓰다가 이게 작동하는 건가 해서 일부러 에러도 넣고 막 이래요. 저도 몇 번 했거든요. 너무 빨라서. 그러니까 이제 포매터를 쓰시면 노력을 0만 들여도 코드가 이뻐져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포매터는 쓰셔야 됩니다. 다른 건 안 써도. 이게 이제 제일 기본이고 이건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거고
자, 두 번째로 이제 누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거 무슨 코드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이거 어떤 코드인지? 아무도 모르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어때요? 자, 왼쪽으로 짜든 오른쪽으로 짜든 결과는 같아요, 달라요? 결과는 같아요. 그죠? 근데 같은 코드라고 할 수 있어요? 같은 코드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변수 이름 대충 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다 많은 분들이 또 어떻게 하시냐면 변수 이름 잘 지어라. 너무 대충 짓지 마라.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이름이 계속 길어져요. 뭐가 계속 붙어요. 언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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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더바. 이 한 줄을 다 차지해요. 막 변수 이름이. 적당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길게 하실 필요 없어요. 너무 한 거 더 넘었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소파잖아요, 그죠? 소파를 멀티 버스 서포터라고 해서 없는 이점이 뭐예요?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뭐 여러 명 앉을 수 있으니까 이게 무슨 장점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 컵이잖아요, 그죠? 컵을 서스 캔처 컨테이너라고 하면 무슨 도움이 돼요? 우리 인생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자꾸 늘리지 마세요. 네. 그래서 누구는 또 이제 그런 얘기도 하세요. 이제 그 코딩 이제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분들 중에 그 한 글자 변수명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심지어는 아이도 쓰지 말라 그래요, 포문에. 저는 굉장히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 사실 포문에서 아이보다 더 직관적인 변수가 있어요. 아이 보면 누가 봐도 포문 변수겠거니 하잖아요. 그죠? 그걸 굳이 인덱스라고 써서 얻는 이점이 뭐예요? 그냥 코드를 다섯 글자 더 친다는 거 말고는 장점이 없어요. 네. 그래서 또 특히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잘 안 와닿잖아요. 이런 것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이게 왜 문제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죠? 자, 저기서 게시하는 역할이 뭘까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정보가 어떤 게 줄어들었어요? 어떤 정보가 손실됐나요? 여기서? 없죠. 그죠? 자, 이렇게 쓰면 변수 혹은 메소드명의 4분의 3이 노이즈예요. 정보량이 25%밖에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저거를 get x, y, z만 짜겠어요? 밑으로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내 메소드는 다 개수로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도움이 돼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정보량이 100%죠. 심지어 이건 자동화성도 필요 없어요. 한 글자. 또 이제 그러면 이제 좀 배우신 분들 중에는 그러면 센터에 있는 경우는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getset 나눠서 써야 될 수도 있지 않냐. 이게 이제 자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나 권장하긴 하는데 파이썬은 그런 언어가 아니라서 그냥 저런 게 필요한 경우엔 직접 쓰세요. 그냥. 어트리뷰트 들고 있는 게 맞습니다. 파이썬 어트리뷰트를 쓰지 말라고 안 하기 때문에. 이거 말고도 이제 get은 대표적인 예시고 뭐 많이들 우리 쓰는 거 calculate, 뭐 compute, make, create, do, check 뭐 이런 거 많이 다들 들어가잖아요. 근데 사실 calculate RMSD랑 그냥 RMSD랑 뭐가 달라요? RMSD라고 펑션 명을 지으면 어떤 단점이 있어요? RMSD를 어떻게 할까요, 펑션? 계산해주지 않고. 리턴하는 게 플롯인데. 그죠? 네, 그냥 RMSD를 쓰셔도 됩니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두 가지 어려운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캐시 밸리데이션이고, 두 번째는 이름 짓는 거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오프 바이 오너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어요.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웃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설명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도 누가 이제 코멘트 얘기를 하셨는데, 코멘트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특히 뭐 수업 같은 데 들으면 꼭 코멘트 줄마다 다 적으라 그러죠. 혹시 어떤 의견, 다른 의견 있으신 분들 있나요? 또? 코멘트에 대한 생각. 별다른 생각이 없으신가요? 네. 네, 쓰지 마세요. 네, 쓰지 마세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코멘트를 꼭 적으셔야 된다면, 왜 내가 이 코드를 이렇게 짰는지를 적으세요. 내가 뭘 짰는지를 적지 마시고.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코멘트가 이제 보통은 제가 이제 좀 쉽게 설명할 때는 이제 사과라 그래요. 미안하다. 난 이렇게밖에 못 짜겠다. 나는 이 코드가 이렇게 안 하면 돌아가게 못 만들겠으니까 미안하다. 다음에 이 코드를 보러 올 사람에 대한 사과예요. 미안해. 난 이렇게밖에 못하겠어. 혹은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 빼니까 안 돌아가는데 난 모르겠다. 냅둬라. 너도 이거 빼고 싶을 것 같은데 내가 빼봤더니 안 돌아가더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코멘트는 이 코드에 없는 정보를 담고 있어야 돼요. 내가 코드를 읽어서만 알 수 없는 정보를 담으시는 거지. 코드에 있는 거를 담았을 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대표적인 저희 연구실 코드에서 갖고 온 건데, 자, 첫 번째 코멘트의 정보 값은 얼마예요? 저거 코멘트를 빼도 되지 않을까요? 그죠? 잡이고 이니셜라이즈인데 저걸 못 알아듣는 사람이 코멘트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 당연히 짧은 코드는 아니니까 뭐 한 줄 있으면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그냥 대충 읽어보시면 민원번이 하는 거 아닐까요? 그죠? 이거를 저렇게 한 줄 더 달면 어떤 정보가 도움이 돼요? 만약에 정 이게 본인 눈에 잘 안 들어와서 어떻게든 이걸 이름을 짓고 싶다 하시면 우리는 코드 블럭에 이름 짓는 걸 아예 기능으로 갖고 있어요. 펑션이라고 부르죠. 차라리 빼세요, 펑션. 만약에 코드 블럭에 도저히 내가 이름을 어떻게든 붙여주고 싶다고 하면. 그리고 조금 좋은 예시를 들고 오면 이제 넌파이에서 내가 직접 코드에서 보고 온 건데 그것도 사과예요, 이쪽에. 아, 논제로로 그냥 하고 싶은데 이게 0D는 안 돼, 미안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어. 이거는 코드만 봐서는 몰라요. 이게 코드를 안 보면, 그러니까 이 코멘트가 없으면 아, 이거 논제로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이거 지울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 다음에 와가지고. 그래서 적어 놓은 거예요. 아, 이거 빼지 마라. 이거 논제로는 0D에 대해서 안 돌아간다. 그게 왜 그러냐? 코멘트는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코멘트는 실행도 안 되고요. 누가 체크해 주지도 않아요. 코멘트가 틀린 내용이 있다고 해서 그걸 누가 잡아주나요? 안 잡아주죠. 코드가 틀리면 실행이 안 되거나 돌아가다가 에러가 나요. 혹은 심지어는 요즘은 이제 툴들이 좋아갖고 뭐 타입 체킹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법한 거 다 체크해줍니다, 린터들이. 근데 코멘트는 린터가 없어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뒤에서 뭐 손을 들어. 그럼 막 넘파이나 파이터치 같은 텐서가 오래 있을 때 우리 디멘션 달아주고 그런 거 하면 안 되나요? 아, 네, 그 아주 좋은 얘기인데 원래는 사실 디멘션이 타입 정보에 들어있으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요즘 그렇게 하려고 노력들을 하는데 아직은 완벽하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타입 그 이제 디멘션 정보는 어쩔 수 없이 적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는 왜냐면 그건 사실 코드만 봐서는 알 수 없으니까. 근데 뭐 그런 걸 제외하면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웬만하면 코멘트는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의 코드에서. 자, 아무튼 자 다시 원래로 돌아와서 이 코멘트가 지금 거짓말을 한다고 적어놨잖아요.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 코멘트가 생각이 있으신 분? 막 던져주세요. 네, 네, 네. 바로 맞추면 재미없는데. 자, 이게 뭐냐면요. 원래 여기에 투도 코멘트만 있었어요. 아, 구현 나중에 할 거야. 그리고 구현을 했어요. 근데 투도를 안 지웠어요. 이 더 헷갈려요, 이거. 없는 게 나아요, 차라리. 실제로 제가 이거 보고 헷갈려가지고 그 PR에다 코멘트를 달았어요. 이거 투도 뭐냐고, 이거. 왜 있냐고. 그랬더니 구현했는데 안 지운 거래요. 코멘트가 오히려 코드를 더 헷갈리게 만드는데 이건 아주 단순한 예시고요. 실제로는 코멘트가 얘기하는 거랑 코드가 다르게 행동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코멘트를 보고 그냥 넘어갔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거기가 문제였던 경우 경험들 한 번 이상 다 있으실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코드는 수정해도 코멘트는 수정 안 하거든요. 내가 처음에 짤 때는 코멘트를 적어놨지만 나중에 이 코드 수정할 때 코멘트는 안 봐요. 어차피 나는 알거든요. 그래서 코멘트는 애초부터 안 적는 걸 추천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이름 짓는 거랑 코멘트 얘기를 했는데 펑션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어떤 코드인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좀 설명해드리면 첫 번째로 일단 이거는 어떤 뭔가 파일을 읽어가지고 텐서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하시죠? 대표님 하시면. 그래서 첫 번째로 이니셜라이즈 하고요. 중간에 이제 PDB 하싱해가지고 읽어오고 그 다음에 뭐 특정한 뭐 경우에 대해서 뭐 처리를 해가지고 텐서로 바꿔줍니다. 많이들 짜보셨죠? 자, 이 펑션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막 던지세요, 그냥. 네. 이 부분이 너무 많다. 네. 또 if는 if 있고 네. 또 계속 그냥 얘기해 주세요. 던지세요, 그냥. 네. 너무 복잡해요. 또 잘 모르겠죠. 네. 왜 그러냐면 사실 이것만 봐서는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물론 이 코드가 막 완벽하고 제일 잘 짠 코드는 아닌데 이 코드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이렇게 짜도 상관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옆에 있는 다른 펑션들이에요. 대충 봐도 거의 똑같은 코드가 세 번 있어요. 그죠? 안 봐도 뻔합니다. 이거 제가 전체 코드를 안 봐도 이 전체 코드 베이스에서 이 펑션 한 번, 이 펑션 한 번, 이 펑션 한 번 쓸 거예요. 여러분들 코드 이런 경우 많으시죠? 뭐가 문제냐면
펑션을 빼는 거는 여러분들이 보통 짤 때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길게 짜요. 그래서 너무 긴 것 같아. 이거 좀 슬슬 펑션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위에서부터 자릅니다. 여기는 펑션 1번, 여기는 펑션 2번, 여기는 펑션 3번 이렇게 빼요. 그래서 머리 가슴배 토막 내는 거 마냥. 근데 그렇게 펑션을 짜는 게 아니고요. 펑션은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펑셔널리티를 이제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펑션 하나가 비슷한 펑션이 여러 개가 있는데 내부 구현이 너무 비슷하고 뭐 그렇다면은 좀 이제 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슬슬 코드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펑션 하나를 이렇게 재사용성 있게 여러 번 쓸 수 있게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 대부분 다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바꿉니다. 이 펑션 하나다 이제. 원래 나왔습니다. 네, 원래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면은 저 펑션에 거대한 if문이 하나가 생겨요. 그리고 요거 똑같은 거 한 번, 요거 똑같은 거 한 번, 요거 똑같은 거 한 번이 생깁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그죠? 심지어는 저게 막 서로 둘 다 펄스 들어오면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럼 막 초반에 이제 에러 케이스 핸들링하는 로직을 추가해야 돼요. 그래서 펑션이 더 쓸데없이 복잡해지기만 하고 도움은 안 됩니다. 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럼 뭘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까 그 코드에서 내부 구현들 중에 일부를 제가 펑셔널리티를 따온 거예요. PDB 로딩하는 거, 그다음에 LGD 리매핑하는 거, 그다음에 뭐 어떤 모델이 들어왔을 때 그 모델을 텐서로 바꿔주는 거. 일단 이름부터 간단해졌어요, 그죠? 아까는 막 이름에 계속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더바가 계속 들어가요. 왜냐면 내가 이게 뭔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계속 설명을 붙여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어때요? 뭘 하는지 내부 구현 안 봐도 뭐 하는 건지 알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존재하는 펑셔널리티를 뽑아내는 거지. 그냥 내가 눈에 보이는 코드가 이만큼 길다고 그냥 적당히 자르는 게 아니에요, 펑션. 다른 말로 하면은 이름 짓기가 힘들다는 얘기는 애초에 그게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름을 이걸 한 방에 딱 내가 생각나는 이름으로 딱 짓질 못하겠어. 그러면 애초에 그게 거기서 뽑을 게 아닌 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리팩토링, 뭐 지금 얘기하는 게 결국 리팩토링에 관한 얘기인데, 리팩토링을 하다 보면, 이거 뭔가 어떻게 해도 이쁘게 안 돼. 그러면 거기서 볼 게 아니고, 한 발짝 더 뒤로 나와서 봐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는 걸로 더 파고 들어가 봤자 어차피 더 뭔가 좋은 게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애초부터 다른 코드 구조를 더 바꿔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펑션이 뭐냐라고 하면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재사용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재사용이 불가능한 게 그냥 코드에서 한 번 쓸 펑션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물론 절대 빼지 말라는 아니에요, 그걸. 왜냐하면 어차피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빼는 것만으로도 그 블록에 이름을 붙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없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간에 재사용이 불가능하게 펑션을 계속 빼다 보면 나중에는 더 코드가 복잡해져요. 그리고 하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이것도 많이들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하나를 한다라는 건 굉장히 계층적인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알파폴드가 하나만 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구조 예측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만 한다고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죠? 그래서 이 하나만 한다는 건 결국은 내가 펑션 안을 들여다봤을 때 얘가 하나만 하는 것처럼 보여야 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하나만 할 수는 없으니까 어차피. 그리고 인풋이 없으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펑션에 그냥 바로만 이렇게 떨러 두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셀프도 없는 거예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뭐가 들어가지가 않았는데 결과가 나오는 건 좀 이상해요. 사실. 뭐 랜덤 정보 이런 거 빼고 그런 건 이제 애초에 그러려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아웃풋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넌 리턴하는 펑션은 보통 안 좋은 시그널이에요. 웬만하면 뭘 했으면 결과를 먹었으면 뱉어야지. 계속 쌓기만 하면 안 돼요. 틀려요. 그러면 이제 저걸 기반으로 어떻게 좋은 코드, 좋은 펑션을 짤 수 있느냐? 이제 앱스트랙션 레벨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뒤에서 설명할 겁니다. 일단은 싱글 레벨 앱스트랙션을 이제 유지를 하는 게 좋고요. 저게 어떻게 보면 하나를 한다랑 좀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패스 하드 코딩 절대 하지 마세요. 이 뒤에서 예시 보여드리면 아마 대부분 웃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사이드 이펙트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앱스트랙션 레벨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제 이걸 설명을 좀 드리면 아까 그 코드 다시 갖고 왔어요. 다시 갖고 왔는데 일단 첫 번째 줄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한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오퍼레이션이에요. 완전히 막 무슨 포문 있는 그런 건 아니고 리드 파스타라고 되어 있거든요.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근데 파스타 읽어보는 건 사실 완전히 단순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뭐 이제 줄 바꿈 같은 것도 처리해줘야 되고 뭐 하잖아요.
저거는 이제 뭐한 중간 정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중간에 걸 보면은 로우 레벨이에요. 왜냐면 갑자기 막 파일을 열어가지고 막 라인 들어가는 칭을 막 하기 시작하거든요. 이거는 상당히 로우 레벨이죠. 왜냐면 진짜 그 완전 제일 기본적인 그 프리미티브들 가지고 작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 밑에 걸 보면 또 갑자기 하이 레벨로 확 올라가요. 왜냐면 저거 스트럭처 투 텐서 디포이스인데 펑션이 아까 여기 있었던 맨 왼쪽 그 펑션이거든요. 대충 생각해도 간단한 펑션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소위 이제 제가 뭐 이제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롤러코스터 탄다거든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막 이러면 정신 못 차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건 이제 또 넘파이 예시입니다. 잘 짠 라이브러리들을 보다 보면은 계속 이렇게 나와요. 이것도 간단하진 않아요, 로직이. 뭐 단순하게 엄청 단순하잖아요. if문도 막 많고 뭐 리턴도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바꿔서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좀 이렇게 읽기가 이렇게 엄청 불편해요. 그렇진 않죠. 또 왜 그러냐면 이제 대충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다 레벨이 비슷비슷해요. 왜냐면 as any array도 그렇고 뭐 답도 그렇고 nlist 2D 뭐 이런 거 다 대충 생각해 보면 한 대충 완전 프리미티브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엄청 하이 레벨도 아니고 적당한 레벨에서 그냥 다 놀고 있거든. 실제로 이 펑션을 까보면 되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퍼레이션의 레벨이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줘도 코드를 읽는 사람이 생각을 좀 비슷한 레벨로 계속 갈 수 있기 때문에 편해요. 상대적으로. 이게 이제 앱스트랙션 레벨에 대한 얘기였고요. 두 번째로 이제 하드코딩 하지 말라는 건데 이런 코드 짜본 적 한 번도 없다. 난 단 한 번도 펑션에서 이렇게 저장해 본 적 없다. 이렇게라는 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파일 이름을 펑션 안에서 만드는 걸 얘기해요. 난 이거 한 번 적 없다. 그래서 다 이렇게 한 번은 해보셨죠, 솔직히. 저도 이거 많이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왜 안 좋냐면 나중에 이거 불러오려면 이거 카피 페이스트 무조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로직이 없으면 저 파일 이름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이걸 뭐 아예 글롭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글롭 해도 어차피 그거 읽어와서 파일명 그 이제 패스로부터 파싱을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인다이렉트하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내가 여기 코드에서 언더바를 대시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다 박살나요. 불러오는 코드가 전부 다 망가져요. 그러면 저걸 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나 저거 매번 내가 직접 넣어주기 싫다. 그냥 결과가 근데 리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그래프, 이거 그냥 리턴 그래프에서 하면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없어요. 그냥 내가 나중에 저장하는 코드 한 번 더 짜기 귀찮으니까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근데 이거 리턴해서 나중에 메인에서 저장하면 문제 생기나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게 더 쉽거든요, 솔직히. 그리고 내가 도저히 그렇게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반드시 이걸 이 펑션 안에 저장을 해야 된다.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뭐 저장하는 것 자체를 어떤 펑션으로 하고 싶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어디다 저장할지를 받으세요. 그럼 그냥 그걸로 저장하세요. 얼마나 쉬워. 그러면 이 펑션 안에 로직도 굉장히 단순해지고 심지어 나중에 이 펑션 안에서 막 예를 들어서 캐싱이 필요해. 이거를 일부 경우에는 처리를 해야 되고 뭐 이게 파일이 존재하면 다시 불러와야 돼.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때 만약에 이렇게 저장했으면 이 로직을 위로 보내서 먼저 파일 이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존재하면 하냐 안 하냐 하고 리턴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파일 이름이 애초에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냥 리턴하면 돼요. 리턴 논 하든가 뭐 해서 나중에 논이면 집어넣은 파일 이름 그냥 불러오면 돼요. 밖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해서 쓰세요. 이 파일명을 이 안에서 만드는 일은 거의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게 반드시 필요했던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정말 한두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해서 쓰시는 걸 저는 이제 당연히 리턴하는 걸 추천하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리턴 논하는 코드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아무것도 리턴되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것보다는 결과를 리턴하는 걸 더 좋아하긴 하는데 도저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 경로를 받으세요. 그게 이제 이 두 번째 마지막 거랑 연결이 되거든요. 사이드 이펙트랑. 이제 어떤 펑션이든 두 개의 인풋과 두 개의 아웃풋이 있습니다. 이건 처음 들으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흐름은 이렇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코드는 저렇지가 않아요. 네. 이제 임플리시트한 인풋 아웃풋이 있거든요. 보통은 이제 저게 causes라고 해놓은 이유는 두 개를 합쳐서 사이드 이펙트라고 많이 불러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관여하지 않고도 들어오는 정보들. 대표적인 예시로 이제 인풋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글로벌 베리어블이나 뭐 설정 파일 같은 거 아니면 현재 시간, 뭐 타임 읽어서 뭐 하는 경우 있잖아요.
아니 뭐 인바이런트 베리어블이나 뭐 랜덤 스테이트 같은 경우 특히 우리가 이제 파이토치 같은 거 많이 쓰면 이제 랜덤하게 뭔가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내가 어떤 정보를 밖에서 넣어주지 않더라도 펑션 안에서 계속 그 랜덤 스테이트의 유동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 디버깅도 많이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사이드 이펙트라고 하는 거는 글로벌 베리어블에 쓰는 거나 혹은 인풋으로 들어온 애들을 변경하는 거나 인플레이스 오퍼레이션 얘기하는 거예요. 리스트 어펜드 같은 거. 아니면 텐서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인플레이스 오퍼레이션들 있잖아요. 그런 거 쓰는 게 다 이제 사이드 이펙트에 해당이 되고요. 아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이제 그 펑션도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일을 저장하잖아요. 그거는 내가 인풋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리턴하는 것도 아닌데. 그럼 이런 게 왜 문제가 되느냐? 단순한 코드잖아요. 그죠? 근데 두 번째 줄을 보시면 리드 PDB를 하는데 아무것도 리턴이 안 돼요. 이거 뭐라는 걸까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단순히 코드가 좀 더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어, 직관적이지가 않게 돼요. 직관적이지 않은 코드의 문제는 뭐냐면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뭐 펑셔널리티나 이런 건 똑같다고 치면 저 리드 PDB 안을 안 들어가 보면 얘가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코드 리딩을 하는데 이런 거 한 번 걸릴 때마다 계속 머릿속에 나무위키 탭이 열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제 탭이 한 50개 열려 있죠. 그러면 이제 어디서 왔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런 게 이제 있으면 저 리드 PDB 안을 봐야 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저걸 만약에 뭐 예를 들면 펑션으로 짜가지고 리턴 프롯 하게 하면 어때요? 물론 이제 그 펑션이 사기를 칠 수도 있어요. 그 안에서 RM 안에서 홈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거 어쩔 수 없고 이제 그냥 눈으로 딱 봤을 때는 아 얘가 PDB 파일 읽어갖고 이걸 던져주는구나라는 게 정보가 들어와요. 그럼 안에 안 읽어봐도 되잖아요. 보통은. 그래서 사이드 이펙트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얘가 뭘 하는지 알기가 너무 어려워요. 들어간 것도 없고 나온 것도 없는데 이게 왜 있는 거야 대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안을 안 까보면 얘가 뭐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제 이건 이제 제너럴한 어떤 어드바이스였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코딩 이즈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했는데 이제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좀 이렇게 직관적으로 속이 잘 보이게 해주시라 돼. 자, 그리고 이제 타입 관련된 얘기를 좀 해드릴 건데 일단은 다른 거 다 떠나서 타입 힌트를 꼭 해주세요. 반드시 해주세요, 반드시. 왜 필요한지는 이제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저희 이제 요번 섹션의 주제로 돌아가는데 타입이 새로 필요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뭐 클래스 저기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 있으신 분? 어떤 때 클래스가 필요할까요? 새로? 잘 모르겠나요? 답은 뭐냐면 그냥 항상 필요하다니까. 여러분들 코드에 타입을 더 만드세요. 반드시. 물론 아닌 경우도 있는데 저거는 읽으라고 써놓은 게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자, 자 그러면 이제 아주 단순한 이런 코드 있잖아요. 아, 여기에도 타입이 더 필요하냐?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저거보다 더 직관적인 게 어딨냐? 그래서 저거를 이제 써봤는데 실제로 에러가 나네요. 왜 에러가 났냐? 사실 저 펑션은 뭐 하는 거였냐면 이게 경무였던 거예요, SMI. 그래서 저 파일을 읽어가지고 뭔가를 해주는 거였는데 저기다가 파일을 넣은 게 아니라 그냥 스마이스 스트링을 넣었어요. 그래서 에러가 났네요. 자, 이거 밑에 것처럼 바꾸면 저런 혼동의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누가 봐도 경로잖아요. 그래서 타입 자체가 정보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코드에 타입을 추가하면 할수록 물론 이제 정도껏 해야 되지만 추가하면 할수록 그 담고 있는 정보가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저 펑션 첫 번째 거는 안에 거 안 보면 뭐 하는지 몰라요. 경로를 받아오는 건지 아니면 스마일 스트링 그냥 직접 파싱하는 건지. 밑에 건 누가 봐도 파일 읽어오는 거예요. 코드 안 봐도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펑션 안에를 안 봐도 된다는 거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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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스마일 스트링 직접 넣고 싶으면 두 개를 다 짜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른 코드가 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밑에 것처럼 하고 있으면 그냥 스트링을 받으면 쟤는 스마일 스트링이겠거니가 되죠. 근데 애초에 코드 베이스가 패스도 스트링으로 받고 스마일 스트링도 스트링으로 받으면 구분을 못하죠. 그러니까 경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패스로 받으시고 정말 스트링이 필요한 경우에는 스트링으로 받으시고 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내 코드 베이스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의존을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타입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많이들 간과를 하는데
위키피디아에 프로그래밍 랭귀지라고 딱 치면은 뭐가 제일 먼저 나냐면 타입 시스템이 제일 먼저 나와요. 어떤 코드도 타입 시스템이 없는 코드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많이들 간과를 하죠. 왜냐하면 파이썬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를 몇 가지만 보여드리면, 자, 이게 어떤 코드일까요? 제가 이거를 이 세미나를 전에 연구실에서 한번 했거든요. 딴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본인도 모르겠대요. 자기가 짰는데 뭔 코드인지 모르겠대요. 자, 밑에 것처럼 바꾸면 어때요? 거의 똑같은 코드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원래는 이제 그 경로가 하드코딩 돼 있던 걸 제가 이제 바꾸기만 한 거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도메인 정보를 갖고 있다는 건 알겠죠, 그죠? 코드 안 봤는데 한 줄도. 심지어는 캐슬 아웃도메인에 대한 정의를 또 찾아보면 어때요? 아이디 저쪽에 있던 저 어딘지 잘 보이지 않는 인트가 도메인 아이디였던 거예요, 사실. 자, 밑에 것처럼 하면은 위에는 코드 안 봐도 뭔 소리인지 몰라요, 솔직히. 근데 밑에 거는 코드 안 봐도 뭔 소리인지 좀 알겠죠. 한 가지 예시 더 보여드릴게요. 자, 요것도 똑같습니다. 요것도 제가 딴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모르겠대요. 그래도 이거 아까보다 좀 나아요. 어레이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뭔가 뭐 콜디네이션 정보 읽어오겠거나 구나 정도는 알 수 있어요. 무슨 콜디네이션인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도. 자, 밑에 것처럼 바꾸면 어때요? 아, 체인 관련된 정보 갖고 오는 거. 자, 펑션 이름을 잘 짠 건 아니죠, 그죠? 제가 쓰지 말라 그랬던 get도 들어갔고 별로 뭐 직관적이지도 않고, 그죠? 근데 그래도 최소한 얘가 체인에 대한 정보를 갖고 온다는 건 알 수 있어요. 더 짜서 더 뜯어보면 아까랑 정보량이 확실히 다르죠. 그죠? 위에 거는 저 리스트 스트링 중에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는 시퀀스 이제 파스타 토막을 담고 있는 거고요. 하나는 아톰의 레시드 넘버를 담고 있는 거죠. 이게 아마 이제 그 인서션 코드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스트링으로 된 것 같은데. 그리고 콜디네이스는 아까 저 있던 저 ND 어레이가 백본에 대한 정보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저쪽에 있는 딕셔너리 스트링 NP ND 어레이가 NC 알파 C 정보가 들어갔겠죠, 스트링 안에. 근데 반대로 이제 들어가는 것도 한번 보면은 자, 이거 인풋이거든요. 전부 다 스트링이죠.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스트링리 타입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전부 다 스트링밖에 없어요. 밑에 것처럼 바꾸면 어때요? 근데 거의 같은 코드입니다. 아까 있었던 그 체인 인포 다시 나왔죠? 자, 여기서 또 하나 장점이 나오는데 코드를 우리가 한 줄도 안 봤지만 정말 아까 그 코드에서 나온 아웃풋이 여기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 아까 체인 인포 리턴했는데 여기 지금 체인 인포 들어가잖아. 코드의 흐름이 타입만 봐도 보여요. 내가 한 줄도 안 짰는데도 코드 한 줄 안 봤는데도 타입의 영향이 이렇게 큽니다. 근데 다들 이제 까먹어요, 많이.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아까 코멘트 쓰지 말라 그랬잖아요. 타입으로 해결이 대부분 많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아규먼트에 계속 막 적어요. 아, 이건 무슨 아규먼트고 저건 무슨 아규먼트고. 그냥 타입 하나 만들면 보통 해결돼요. 그래서 코드가 스스로 셀프 다큐멘팅하게 만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툴들이 잘 좋아져가지고 파일랜스 같은 거 아마 써보신 분들 있으시죠? 네, 그런 거 써보시면 리네임 딸깍하면 전체 코드 위에서 다 바뀌어요. 이름이. 왜냐면 내가 처음 지은 이름은 절대 마음에 안 들거든. 나중에 무조건 바꿔야 되는데 그때 저렇게 하면 쉽게 바꿀 수 있고 그다음에 와이파이 써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네, 와이파이 돌리시면 타입 어널리시스를 다 해줘요. 그래서 내가 실수할 법한 이제 것들은 꽤 많이 잡아줍니다. 그래서 타입 에러를 좀 줄일 수 있어요. 코드 돌리실 때 타입 에러 한 세 번은 나야 그다음 돌아가죠. 이거 돌리면 좀 나아요. 완벽하게는 안 되지만. 그리고 이제 자동 완성. 딕셔너리는 자동 완성 안 되거든요. 근데 타입은 자동 완성이 돼요. 그래서 점 하면 뭐인지 다 떠요. 물론 요즘 코파일럿 쓰시니까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네. 코파일럿은 틀리니까요. 예. 하지만 저 툴은 안 틀립니다. 툴이 틀리면 버그 리포트 바로 하세요. 다음 그럼 이제 어떻게 좋은 타입을 만들 수 있느냐? 내가 타입을 만들 때 혹은 내가 타입이 언제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느냐? 아까 물론 무조건 필요하다고 했지만 그건 이제 여러분들 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안 만들고 있어서 좋은 거고 인풋 아규먼트는 세 개를 넘기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셀프 빼고요. 그러니까 셀프 하고 뭐 세 개 더. 이 정도가 거의 맥스란 얘기예요. 넘어가면 필요 없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타입을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리턴 밸류도 한 개 혹은 두 개예요. 리턴에서 코마 하지 마시고요. 타입으로 만들어서 리턴하세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타입 빈팅 꼭 하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나와요. 사실 이게 타입 빈트가 굉장히 강력한 힌트인데 뭔가 딕트 하고 있다 보면 좀 자괴감이 들어요. 내가 뭐 하는 건가 이게. 그래서 타입 빈트를 안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쯤 됐으면 타입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이 정도까지 했는데 안 만드는 거는 이제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거지 이 딕트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타입 만들다 보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보통 이제 되게 이닛 너무 많이 써야 된다 이런 게 문제가 생기는데 데이터 클래스라는 강력한 기능이 여러분들이 파이썬만 까시면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저 위에 코드랑 거의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기능이 더 심지어 더 많아요.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막 이거저거 막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클래스를 많이 쓰시는 걸 저는 더욱더 권장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파이썬이 너무 기본 타입이 좋아서 그래요. 혹시 C나 C++이나 뭐 이런 걸로 코딩 처음 시작해 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좀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정석대로 오신 분들이 좀 계시네요. 요즘은 다들 파이썬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본 타입이 잘 돼 있으니까 다들 이제 편안함에 이제 취해가지고 망각해요. 근데 사실 C나 이런 거 해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내가 0부터 만들어 써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맞는 거예요, 원래. 파이썬이 편의 기능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건데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기본 타입을 너무 막 어뷰즈를 합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리스트는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첫 번째가 조금 안 좋은 예시고 두 번째가 좋은 예시인데 이 네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만 리스트를 쓰는 거예요. 이게 아닌 경우에 리스트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리스트 안에 타입이 좀 저건 두 개나 그나마 나은데 막 세 개, 네 개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걸 리스트 쓰시면 안 돼요. 타입 새로 바꾸세요. 호모지니어스 베리어블 엑스 인데스블 컬렉션이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컬렉션이라는 얘기는 얘네가 그냥 단순히 그냥 들고만 있어야지 뭔가 새로운 어떤 정보를 만들어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딕셔너리인데 제일 가장 어뷰즈 하는 게 딕셔너리죠. 모든 걸 다 딕셔너리로 처리하려고 하시는데 딕셔너리는 호모지니어스한 경우에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도 한 가지, 밸류도 한 가지인 경우에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딕셔너리 안에 5어가 들어갔으면 벌써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들 이제 안 하시는데 뭐냐면 키에다가 쌍따옴표를 쓰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했던 뭐 N, C 알파, C 이런 거. 우리가 넣어줄 때도 N, C 알파, C인 걸 알고 있고 쓸 때도 N, C 알파, C로 쓸 건데 그거를 왜 딕셔너리로 할까요? 딕셔너리는 다이나믹한 게 필요해서 쓰는 거거든요. 어. 스태틱한 거는 전부 다 클래스로 만드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이나믹한 게 필요 없으니까 딕셔너리 쓰실 필요가 없죠. 이제 키를 표현하는 거는 이제 보통은 뭐 만족하긴 하는데 애초에 관련 없는 거 두 개 집어넣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키베이스 룩업 필요한 경우에만 쓰시는 겁니다. 키로 뭔가를 긁어 와야 되는 경우에만 쓰시는 거예요. 또 이제 이상하게 쓰시는 게 튜플인데 어, 튜플은 일단 길면 안 되고요. 튜플이 막 10개, 20개 이러면 이제 그것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타입이랑 렉스가 고정이어야 돼요. 위에 것처럼 쓰지 마세요. 튜플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뭐 하는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의 의미를 새로 만드는 경우에 튜플을 쓰시는 거니까 레인지 같은 경우가 딱 괜찮은 예시인데 스트링 튜플이지만 누가 봐도 저거는 비긴 엔드예요. 그죠? 네. 이런 경우에 쓰는 거예요. 아무 관련도 없는 거 그냥 즉각 몰아놓고 튜플로 묶지 마시고요. 그냥 리턴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우르르 튜플로 묶으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먼저 질문 좀 받을게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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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파일을 이제 질문이 뭐였냐면은 리턴 타입은 한 개 이상이어야 된다 했는데 그럼 파일 쓰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라고 하셨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파일 쓰는 것만 하는 펑션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저장하는 펑션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웬만한 펑션은 그런 게 많진 않아요. 보통은 이제 저장하는 거를 그렇게 막 펑션을 여러 개 만들어야 될 일은 별로 없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뭐 어떤 처리를 해서 리턴하는 게 대부분인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그 안에서 저장할 필요 없고 보통은 그냥 그 값을 리턴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닌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래서 적당히 판단해서 쓰시면 되는데 대부분은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 한 5분 정도 쉬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생각보다 좀 오래 걸려서.
생각보다 다 먹었어 방금 텍스트 됐어. 아니 괜찮은데 어, 이건 좋은 건 만들겠는데 내가 다시 이거 괜찮아 일단. 호주 때 아까 좀 빈도를 다 보이고 했었어. 그런데 좀 버는 거야 이게. 다음 점 예. 말까지 필요 없긴 한데. 그 펑션 안에서 펑션을 정의하고 그 안에서만 그러니까 안에서만 쓰는 펑션을 정의하고 한 번만 쓰는 맛이 있어요. 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게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달라서,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더 코드가 깔끔해지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코드라는 게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라서 결국은 뭐 같은 코드도 A로 잘 짤 수도 있고 B로 잘 짤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결과물이 본인 마음에만 들면 돼요. 남의 마음에 들면 더 좋겠고. 네, 거의 다 오신 것 같아서 저는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많지 않아서 가능하시면 혹시 뒤에 있는 분 문만 좀 닫아주시겠어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저희 아마 결국 이제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 거는 코드를 한번 짜놓고 그 코드를 영원히 유지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짠 코드는 10년 뒤에 누군가가 그 코드를 쓸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그죠? 쓰면서 아마 여러분들 속으로 뭔가 생각들 하시겠죠? 근데 좋은 생각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내가 한 번 코드를 짜놓고 그게 완벽해서 절대 바꿀 필요 없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계속 코드를 바꿔야 되는데 그 코드를 계속 바꿀 때 어떻게 하면 잘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게 다 어떻게 보면 리팩토링에 해당하는 건데 리팩토링이란 말은 다들 들어보셨죠? 네. 아마 다 못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리팩토링을 정의를 하면 이게 꽤 오래됐어요. 한 1900년대 후반쯤에 나온 건데 1990년, 70년 뭐 이쯤 나왔는데 존재하는 코드의 디자인을 이제 발전시키는 거고 또 조금 더 추가를 하면은 기능은 유지한 채로 바꾸는 거. 기능은 똑같고 코드의 스트럭처만 바꾸는 거. 그걸 리팩토링이라고 하고요. 이런 걸 언제 하면 좋을까요? 리팩토링 코드 갈아엎는 거 언제 할까요? 언제 하면 좋을까요? 자, 질러주세요. 아무거나.
누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틈틈이도 맞죠? 틈틈이 하면 제일 좋고요. 그래도 혹시 뭔가 사인이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진짜 리팩토링 해야 된다. 논문 낼 때 하시면 안 돼요. 논문 못 내요. 왜냐하면 갈아엎고 나면 무조건 안 돌아가거든요. 결과도 바뀌고. 그래서 그 전에 하셔야 되는데 아니면 논문 내고 하시거나. 네. 자, 일단은 컨트롤 CV 많이 하면 슬슬 이상한 거예요. 소위 이제 3번 반복하면 이제 그때 바꿀 때가 됐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어디 하나를 바꿨는데 모든 코드를 다 갈아엎어야 돼요. 그런 경우는 컨트롤 Z를 하시는 게 아니고 리팩토링을 하셔야 됩니다. 네. 바꿨더니 안 돌아가면 그냥 취소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내 코드를 봤는데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혹은 여기를 고쳤더니 저기가 터지고 저기를 고쳤더니 뭐 다른 데가 터지고 그래서 막 버그를 하나 고쳤더니 버그가 10개 나오는 경험들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도 리팩토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뭐 코드가 스트럭처링이 잘 안 돼 있으면 그렇게 자주 일어나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걸 전반적으로 다루는 게 또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지만 그랬을 때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면 거기에 이제 어떤 그 이제 유명한 말이 있냐면 Any problem in computer science can be solved with another level of indirection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 유명한 말인데 소위 이제 그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처럼 fundamental theorem of software engineering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게 이제 level of indirection을 우리가 abstraction layer라고 부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거기다가 한꺼풀 덮으면 보통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덮느냐가 중요한데 그 어떻게 덮느냐를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아까도 이제 그 이제 지나가듯이 나왔는데 펑션을 내가 봤어요. 쓴 거를 어딘가에서 이 펑션을 썼는데 이 펑션의 내부를 안 보고 넘어가도 코드를 이해할 수 있으면 좋다고 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세퍼레이션 오브 컨셉 때문에. 그러니까 내 결국은 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A 펑션에서 B 펑션을 쓰는데 A만 봐서 코드를 이해할 수 있으면 분리가 된 거죠. 내가 A만 신경 쓰면 되니까. 근데 A를 봐서 안 되고 B를 봐야 되고 B를 봤는데도 안 되고 C를 봐야 되고 하면은 이제 그건 분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어떤 하나에만 집중해서 처리할 수 있으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어떤 거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뭐 알파폴드라고 치면 알파폴드를 짤 때 트랜스포머가 GPU에서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근데 만약에 그걸 모르면 알파폴드를 못 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직도 안 나왔어요. 일단 뭐 누군가는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최대한 한 번에 요거 하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코드를 분리를 계속하는 쪽으로 접근을 하시면 좀 더 리팩토링 깔끔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앱스트랙션을 계속 하다 보면 결국은 이런 식으로 코드가 바뀌어요. 어느 순간. 인스턴스 다들 써보셨죠? 이프몰에다가 쭉 해가지고 A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B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자, 이게 이제 한 번은 괜찮은데 이게 한 세 군데 네 군데 하다가 이제 100군데에서 저렇게 쓰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나중에 있는 코드 수정하거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저기서 뭐 PDB FN 돼 있는데 저기 PDB 뭐 파일 네임으로 아예 바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저거 100개를 다 바꿔야 돼요. 그리고 혹시나 내가 여기에 추가로 PDB에다 넣어줄 수 있는 타입이 하나가 더 추가됐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 부분을 100군데에다 추가해야 돼요. 코드 관리가 힘들어지겠죠. 바꾸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어떤 인터페이스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코드를 저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물론 약간 좀 간략하다 계십니다. 실제로 저렇게 안 되는데 이 코드는. 아무튼 그러니까 여기서 저렇게 바꾼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저거는 이제 파이썬 자체 내장되어 있는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FS 패스라고 해서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다큐멘터리 찾아보세요. 그래서 어떤 타입이든 특정한 인터페이스를 만족하는 타입이 들어오면 그냥 저 os.fs 패스 쓰면은 결과가 파일 패스로 나와요. 어떤 타입이 들어오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좀 소프트웨어 공학적으로 어떤 주제가 이거를 나타내는 어떤 용어를 이제 갖고 오면 두 가지인데 아마 다들 들어는 보셨을 수도 있는데 와닿지 않았을 가능성은 좀 높은 개념 두 개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인캡슐레이션이고 두 번째는 폴리모피즘이에요. 인캡슐레이션은 그 PDB 안에가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도 된다는 뜻이에요. PDB 안에 PDB FN이 있는지 없는지 뭐 저게 스트링이어서 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몰라도 코드를 쓸 수 있다는 게 이제 첫 번째 엔캡슐레이션이고요. 두 번째는 폴리모피즘은 저 PDB가 실제로 어떤 타입인지 그 컨크리트한 타입을 몰라도 코드를 똑같이 쓸 수 있다는 걸 폴리모피즘이라고 불러요.
자, 그랬을 때 아무튼 이제 아까도 나왔던 좀 비슷한 그림인데 이 인풋 아웃풋을 인터페이스로 감싸면 그게 결국은 앱스트랙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앱스트랙션을 할 때 내가 설계한 그 앱스트랙션은 인터페이스에 반영이 되고요. 반대로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자가 내가 될 수도 있고 남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인터페이스가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앱스트랙션에 대한 어떤 그 첫인상이 돼요. 그래서 인터페이스 설계를 잘 해야 됩니다, 결국. 보통 이제 인터페이스라고 하면 이제 뭐 다른 언어에 익숙하신 분들은 당연히 뭐 자바 같은 게 떠오르실 텐데 기본적으로는 OOP 쪽으로 이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얘기가.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쪽으로. 왜냐면 이게 이제 인터페이스 설계의 가장 유서 깊은 방식이기도 하고 워낙 이렇게 발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깊게는 안 들어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을 때 이제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걸 OOP로 어떻게 구현을 하느냐? 기본적으로는 슈퍼 클래스가 있습니다. 제일 기본이 되는 베이스가 있고요. 어떤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줍니다. 이제 파이터치 예시죠. 모듈이라고 하는 거는 콜이라는 그 이제 그 괄호로 이제 모듈에다가 뭐 캐서 같은 거 집어넣잖아요. 그게 저 콜 언더바 언더바 콜 언더바 언더바로 구현이 되거든요. 그 안에서 포워드 콜을 해요. 저게 이제 일종의 인터페이스인 거예요. 그리고 그거의 구현체인 서브 클래스는 그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하는 형식으로 짜져 있습니다. 이 OOP 구조 자체가. 그래서 이 내부에서는 포워드만 구현을 하면 내가 분명히 저 콜 메소드 구현 안 했는데 나중에 쓸 때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똑같이 다 쓸 수 있어요. 어디서든. 이 모듈을 리니어를 쓰든 CNN을 쓰든 RNN을 쓰든 다 똑같이 쓸 수 있죠. 저렇게. 어떤 인터페이스가 제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을 하는 거고 아까 전에 그 말씀드렸던 FS 패스도 기본적으로는 그 오브젝트의 메소드를 원래 구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인터페이스를 그런 식으로 제공을 하는 거고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이게 기본적인 그 인터페이스 설계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짜는 게 사실은 원래는 클래스는 원래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원래. 그러니까 서브 클래스, 슈퍼 클래스를 약간 기능 재사용 용도로 많이들 쓰시는데, 그러니까 메소드 두 번 짜기 귀찮으니까 그냥 슈퍼 클래스 하나 만들어서 써야겠다. 근데 그거는 원래 그렇게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긴 해요. OOP가. 네. 그거는 사실 필요하신 경우에 그냥 펑션으로 빼시면 되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꼬입니다. 코드. 이거는 보통 언제 생기는 문제냐면 이제 조금 코드 정리를 하다가 조금 해봐서 이런 것도 해봐야겠다 하다가 이제 보통 꼬이는 게 약간 이제 완전 초보 단계에서 오히려 이런 문제는 없어요. 왜냐면 클래스를 안 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클래스 디자인을 잘 하려고 하면은 이 두 가지를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일단 인터페이스 설계 이런 거는 이제 고급 기능이니까 넘어가고요. 클래스를 일단 짰으면은 이 두 가지는 꼭 명심해 주세요. 이것만 해도 그 OP를 뭐 적용을 할 때 문제가 덜 생겨요. 첫 번째로 제일 많이 하시는 거는 이제 이니셜라이즈 로직 집어넣는. 네. 뭐 로딩을 하려고 하는데 뭐 어떤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파일 경로를 갖거나 아니면 뭔가 아무튼 되게 엄청 간단한 걸 받아가지고 복잡한 처리를 통해서 최종 클래스를 만드는 뭐 이런 형태로 쓰시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이니셜라이저는 다른 메소드랑은 굉장히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면 이 오브젝트를 만들려면 저 이니셜라이저를 안 거치면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물론 파이썬은 모든 게 가능하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없어요. 그랬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코드가 굉장히 구조가 경직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저거를 우리가 저 아이디를 어딘가에 저장해가지고 불러와야만 쓸 수 있는 코드잖아요. 지금 왼쪽 거든요. 근데 그냥 직접 만들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못 만들어요. 어떻게 되냐면 템포러리 디렉토리 만들어갖고 mkdir tmp 해가지고 걷다 저장한 다음에 불러야 돼요. 한 번 이상 다들 경험 있으실 거예요. 아마 이렇게 짜신 적 있으시면.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팩토리를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걸 뭐 클래스 메소드로 하셔도 되고 펑션으로 하셔도 되고 뭐 스태틱 메소드로 해도 되고 상관없는데 아무튼 결론은 뭐냐면 이니셜라이저는 최대한 간단하게 유지하시고 내가 이 왼쪽처럼 너무 많이 쓴다. 그러면 이니셜라이저에 로직을 집어넣으시는 게 아니고 다른 펑션을 하나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불러오도록 짜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둘 다 쓸 수 있어요. 내가 아까 전에 했던 거 거의 똑같이 할 수 있고요. 심지어 아까 거보다 더 명확해요. 이거는 이게 뭔지 몰라요. 그죠? 물론 뭐 이제 하면 되겠지만 이렇게 하면 어디서 불러온다는 게 확실히 보이죠. 그죠? 코드가 더 직관적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이제 직접 만들 수도 있어요. 필요한 경우에. 특히 저런 게 이제 테스트 같은 거를 짜시기 시작하면 굉장히 크게 다가올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이런 패턴이에요. 스트링으로 받아가지고 안에서 만들어요. 굉장히 많이 하시죠. 물론 딥러닝 코드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고르는 더
거죠, 결국은. 내가 가능한 게 뭐 A, B, C, D, E 있는데 이 중에 뭐를 골라서 쓰겠다를 이니셜라이저에서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는 뭐냐면 내가 저기 안에다가 뭐 집어넣을 수 있는 게 늘어나면 또 코드를 바꿔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어 오타나면 또 안 되고요. 뭐 여러 가지 단점이 있는데 어 그냥 직접 그 오브젝트를 집어넣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 물론 이제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 돼요. 그건 어쩔 수 없는데 그거는 보통 그 정도까지 내려가면 하나로 골라져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괜찮아요. 아무튼 이제 뭐 레이어를 여기 쌓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직접 그냥 집어넣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브젝트 자체를. 그러니까 밖에서 만들어서 넣어주라는 얘기예요. 안에서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경우에 밑에다 팩토리 만들어서 쓰셔도 됩니다. 상황이 필요하면. 뭐 질문 아직 괜찮으신가요? 네. 두 번째로 이제 펑션을 더 선호하라 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에 거 코드 자체는 굉장히 짧고 간단하고 뭐 되게 직관적인 코드잖아요. 근데 이게 왜 안 좋냐면 저 메소드를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 오브젝트를 만들어야 돼요. 오브젝트에 타이 되는 거예요, 로직이. 근데 사실 저 트랜스폼이라는 게 꼭 저 오브젝트에만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냥 일반적인 제너럴한 트랜스포메이션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걸 이제 슈퍼 클래스 빼요. 그래놓고 뭐 트랜스폼 어쩌고 뭐 클래스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너리터 쓰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펑션으로 만드시면 돼요. 여긴 자바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메소드로 짜려고 안 하셔도 돼요. 밑에 것처럼 하면 장점이 훨씬 많아요. 일단 직접적으로 첫 번째 장점 아무 데나 다 쓸 수 있다 이거 클래스랑 관련 없죠. 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 첫 번째는 트랜스폼이 그냥 괄호예요. 실제로 쓸 때를 보면 그럼 얘가 도대체 뭐를 참조해서 뭐를 바꾸는지 알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것처럼 하면 어때요? 내가 뭐가 들어가는지를 알고 뭐가 나오는지를 알아요. 그럼 어때요? 내가 뭘 넣어줬고 얘가 뭘 하는지를 콜 하는 데만 봐도 이게 뭘 할지 예측이 돼요. 그죠? 첫 번째는 안에 봐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 안 봐도 도메인 뭐 로테이션 트레이션을 하면 뭐 어떻게 했겠거니가 대충 보이죠.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지만 결국은 메소드는 어떤 경우에 쓰는 거냐면 이게 없으면 이 오브젝트가 뭘 역할을 못할 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리스트 어펜드 같은 거죠 한마디로. 리스트 어펜드 못하면 그거 쓸 수 있나요? 아무 의미도 없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오브젝트에 달리는 거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다 펑션으로 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인터페이스 설계를 이제 막 하시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이제 아까 전에 이거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모든 문제를 이렇게 레벨업 인더렉션 다 대입해서 이제 문제를 풀려고 해요. 계속 이제 나중에 계속 익숙해지시다 보면 계속 이제 레이어를 추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요거의 변형을 맞닥뜨리게 돼요. 너무 앱섹션을 깊게 하시면 그거는 더 추가한다고 해결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또 이제 어딘가에서 누군가 얘기하시는 것처럼 막 펑션 길이는 세 줄을 넘기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펑션이 뭘 하는지는 죽을 때까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펑션이 뭘 하는지 보려면 한 10번을 타고 내려가야 보이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물론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는 덜 해서 문제가 생기긴 하거든요. 대부분 저희 코드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저처럼 약간 심취해가지고 막 복잡하게 클래스 하이어키 만들고 막 펑션 막 하다 보면 저도 당해봐서 말씀드려요. 그렇게 하다가 코드가 이게 내가 짜놓게 했는데 이게 뭘 하는 건지 저도 모르겠는 상황까지 갔거든요. 너무 앱스트랙션을 많이 했대. 그래서 이제 언제나 필요한 걸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걸. 그래서 아까 전에 나왔던 그건데 심플이 있다는 걸 꼭 까먹지 말고 너무 복잡하게 짜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OOP 하시다 보면 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텍스트북 샘플이고 실제로 하다 보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OOP를 실제로 하실 때 혹시 이제 관심 있어서 이제 공부해서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렇게 두 가지만 명심하시면 보통 괜찮습니다. 그래서 OOP는 인터페이스 만들 때만 접근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클래스에서 막 이네레이트 해오고 막 뭐 슈퍼 클래스 디파인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타입힌팅하고 하는 거는 내가 특정한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 하면은 이제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네레이트 해올 때는 내가 기능 재사용은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펑션으로 빼시고요. 가능한 한. 실제로 구현할 때만 인터페이스 구현할 때만 이제 이네릿을 해 오시는 거를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이제 XKCD의 유명한 그림인데 소금 달라 그랬더니 임의의 모든 향신료를 줄 수 있는 기계를 만들고 있어요.
가끔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무슨 오버마인드 마냥 저 먼 미래를 봐가지고 나는 내 코드 베이스가 어떻게 될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느낌으로 접근해가지고 아 이건 이렇게 앱스트랙트하고 저건 저렇게 앱스트랙트하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보통 꼬여요. 그거에 본인이 갇히기 때문에. 짜다가 불편하면 그거를 앱스트랙션 하는 거예요. 보통 이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 오늘 이제 수업 듣고 나서처럼 약간 아, 내 코드 좀 어떻게 갈아엎고 싶은데 하는 초반 단계에서 많이 등장하는 문제예요. 이 사람 소금만 필요할 때는 소금만 주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는 파트 4는 여러분들께 어떤 이제 재료를 좀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갖고 왔습니다. 이게 사실 여러 가지 막 설치해서 쓰잖아요. 우리 뭐 너파이도 쓰고 하는데 사실 얘는 아무것도 안 깔아도 그냥 파이썬만 있으면 다 돌아가거든요. 근데 많이들 이제 안 들여다보고 없는 줄 알고 본인이 만들어 쓰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제가 갖고 왔어요. 첫 번째는 임포트도 필요 없는 신텍스만 있습니다. 많이들 해보셨죠, 이거? 뭐 뉴라인 있거나 뭐 템플릿 스트링 만들어야 될 때 뭐 더하기로 하거나 뭐 이런 거 이제 그냥 엔터 치시면 돼요. 트리플 코트 원래 막 스트링으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사실 저게 그냥 스트링이에요. 특정한 상황에만 이제 다큐멘테이션을 작동을 하는 건데 거의 뭐 생각하는 거의 모든 게 다 되거든요. 리터럴 그냥 그대로 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백슬래시 적으면은 첫 번째 그 줄바꿈도 다 지워지고 뭐 탭 치면은 다 들어가고 뭐 있어요 이런 게 다. 그래서 이런 거 특히 이제 보통 어떤 경우에 많이 쓰냐면 템플릿 스트링 만들 때 많이 써요. 뭐 여기다 뭐 집어넣어가지고 뭐 파일 써야 되거나 하는 경우들. 그다음에 또 F 스트링은 뭐 이제는 워낙 오래돼가지고 다들 아실 것 같은데 뭐 요거는 그냥 저 F 스트링 만든 시점에서 바로 스트링으로 바뀐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 변수를 바꾼다고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이제 프린트로 출력되는 거는 다 저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숫자도 되고요, 당연히. 포맷 스페시파이어 뭐 퍼센트로 원래 옛날에 많이 했었잖아요. 저거 다 됩니다, 요즘도. 땡땡으로 쓰시면. 뭐 여러 가지 포맷 다 되고 이건 나중에 저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다 있습니다. 요거는 아마 많이들 모르셨을 텐데 는을 적으시면요. 변수명과 는 사이 공백까지 포함해서 출력을 해줘요. 내가 직접 넘이라고 안 적어도 돼요, 프린트에. 변수명이 넘이잖아요. 그러면 는이 여기 그대로 출력이 돼요. 변수명 바꾸면 이것도 바뀌어요. 스트링 안에다가 직접 적을 필요 없어요. 이게 3.8에 추가됐습니다. 2019년이니까 벌써 5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트리플 코트도 똑같이 다 할 수 있어요. F 스트링고 앞에 F 붙이면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이머리 오퍼레이터 이거는 이제 아마 뭐 많이들 쓰실 것 같긴 한데 if은 뭐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 경우 많은데 요거 이제 if else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뭐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이거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파이썬 이상한 언어라서 다른 데는 다 이제 요 왼쪽부터 쭈루룩 이벨리에이션 하는데 파이썬은 가운데 먼저 들어요. 그래서 이 컨디션을 보고 참이면 x가 실행이 되고요. 거짓이면 y가 실행이 돼요. 그래서 순서가 조금 이상하다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A의 뭐 상태에 따라서 뭐 어사인을 하거나 하는 거. 보통은 이렇게 많이들 하시죠? if else로. 근데 이렇게도 됩니다. A가 참이면 A가 리턴되고요. A가 거짓이면 B가 리턴. 그래서 특히 이제 뭐 논이나 이런 거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 이렇게 많이 쓸 수 있고요. 이런 예시가 있겠죠. 네. 그러면 if else로 안 해도 돼요. 뭐 컴프레hension은 이제 뭐 아마 다들 아실 것 같긴 한데 if문을 뒤에다 붙이면은 필터를 할 수 있어요. 저 뒤에다 if를 붙이면 if else가 둘 다 필요한 경우에는 그냥 터널리 오퍼레이터 쓰시면 되고요. 뭐 딕셔너리도 됩니다, 이거. 그리고 이제 어사이먼트 익스프레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3.8에 들어온 기능인데 이게 이제 코드를 보시면은 어떤 함수나 뭐 어떤 로직을 통해서 결과를 받아갖고 이게 트루면은 계속 가야 되고 폴스인 경우에는 브레이크해서 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많이 짜는데 좀 되게 뭔가 한 네 줄이 쓸데없는 줄이 막 추가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죠, 이게. 파이썬은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겼습니다. 그 와일러스 오퍼레이터라고 땡땡 는을 하시면 어사인하고 그 결과가 저만큼의 결과가 돼요. 어사인도 되고 그 결과도 되고.
그 결과를 이제 쓸 수도 있고 어떤처럼 네, 와일문 같은 데서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뭐 URL이 참인 경우에는 URL 여기다 넣어라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원래 같으면은 미팅 4는 if 미팅 4 해놓고 URL 밑에서 한 번 더 써야 되죠. 아니면 앞에서 URL 미리 받아놓고 이렇게 해야 되구나. 근데 저렇게 한 줄로 줄일 수가 있어요. 두 줄. 그냥 약간 편의 기능이에요. 편의 기능. 안 쓰셔도 문제는 없는데 이것도 아마 거의 못 보셨을 텐데 루프 S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for문에도 S가 있어요. while문에도 S가 있어요. 그래서 브레이크나 리턴으로 나가시면 S문이 실행이 안 되고요. 나머지 경우에는 전부 다 S문이 실행이 돼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 그러니까 뭐 찾아야 되는 경우에 간혹 쓸 수 있어요. 자주 쓸 일은 별로 없고요. 또 이제 찾으면 브레이크해서 나가니까. 물론 이거 쓰지 말라시는 분들도 있어요. 워낙 이상한 신텍스라서 뭐 애초부터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있는 기능 쓰면 좋으니까. 예. 그리고 이것도 이제 많이들 아마 아실 것 같긴 한데 가능하면 레인지 랩으로 해서 하지 마시고요. 이누메레이트로 해주세요. 참고로 여기 지금 제가 깜빡하고 안 넣었는데 이누메레이트 해놓고 i 플러스 1로 해서 뭐 프린트하거나 하는 경우 많으시죠? 이누메레이트에 숨겨진 두 번째 아규먼트가 있습니다. 스타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1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이누메레이트 a, 1 하면 1부터 시작해요. 3 하면 3부터 시작해요. 원래 기본은 여기죠. 스타트 는을 해야 됐던 것 같기도 하고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개 해야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레이즈로 해서 쓰시는 경우도 많은데 집으로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이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인덱스 에러가 안 나고요. 근데 이건 장점이자 단점이라서 좀 애매하지만 두 번째로는 이게 두 번째 게 한 20% 정도 빠릅니다. 물론 파이썬에서 속도 얘기하는 게 의미 없긴 하지만 그래도 뭐 약간이라도 빠르면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덱스까지 같이 필요하시면 이누메레이트를 저 위에다 씌우시면 돼요. 집 이누메레이트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불리한 이별레이터라 그래가지고 뭐 다 true인지 혹은 다 false인지 뭐 이런 거 찾아야 되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 너파이로 하긴 해요. 이런 처리를. 그래서 사실 필요 없는 기능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알아서 나쁠 건 없으니까. 그래서 n이랑 5를 쓰시면 아까 그 코드보다는 이게 더 읽기 쉬워요. 다른 거보다 그냥 읽기 쉬우라고 쓰는 거예요. 사실. 뭐 속도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차피 파이썬이니까. 그리고 스트링에 이제 이것도 쓰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으실 텐데 프리픽스, 서픽스를 지워주는 있으면 지워주는 메소드가 3.9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디스가 있으면 디스를 지워주고 없으면 그냥 원래대로 그걸 리턴해주는 ifels를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메소드가 추가가 됐고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인풋 아무것도 안 해도 쓰실 수 있는 거였어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패스 관련된 건데 이제 아마 거의 모든 코드에 이게 다 들어갈 거예요. 저는 그렇거든요. 이게 이제 원래 패스를 아까 전에 이제 패스가 잠깐 나왔는데 제가 먼저 설명을 안 했잖아요. 근데 원래는 다 스트링으로 대부분 처리를 하고 뭐 os.패스점으로 좀 그래도 신경 쓰시는 분들 하고 아니면 막 슬래시로 그냥 스플릿하고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고요. 이제 패스라는 오브젝트를 만들면 여러 가지 메소드가 다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장점은 이런 것도 있지만 편의성도 있지만 일단 내가 패스를 아규먼트를 받거나 리턴을 하면 이게 뭔지 알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그래서 타이핑트 측면에서도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계속 기능이니까 그냥 쭉쭉 보시면 되는데 뭐 팔치 하면은 디렉토리 컴포넌트 다 쪼개주고요. 그러니까 스플릿 해주는 거예요. 다른 거. 그리고 페런트 하면은 내 페런트 디렉토리 나오고요. 페런트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개 올라갈 수 있고요. 네. 뭐 이 마지막 거는 쓸 일 별로 없지만 뭐 저런 슬라이스도 다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거죠. name, stem, suffix. 그래서 특히 이제 suffix 같은 거 뭐 어떤 익스텐션인지 보고 싶을 때 저걸로 그냥 하시면 점으로 다 해결되는 거고요. 네, 점 스플릿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또 좋은 거는 이제 패스 조인할 때 뭐 이제 슬래시나 조인 패스나 이런 걸 할 수 있고 특히 많이 쓰는 게 밑에 세 개죠. with name, with stem, with suffix. 미드 서픽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파일 포맷 변환할 때 많이 씁니다. 뭐 PDB를 몰투로 바꾼다거나, 뭐 스마일즈를 몰투로 바꾼다거나 할 때 최종 그 결과 파일 이걸로만 해주면 이름 똑같이 쓸 수 있죠. 저거 되게 많이 쓰이죠. 그다음에 앱솔루트 패스 필요한 경우 리졸브 쓰시면 되고요. 스트릭트 트루 하시면 없으면 에러 납니다. 그다음에 요거 다 이제 파이썬 다큐멘테이션이 있어요. 놓치신 분들 다큐멘테이션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뭐 존재하냐, 디렉토리냐, 파일이냐, 뭐 앱솔루트 패스냐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MKDR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고 MKDR T, 그러니까 존재하는 경우에 에러 안 나게 하고 싶고 리커시브하게 다 만들고 싶으면 두 가지 옵션.
그래서 첫 번째 것처럼 쓰거나 두 번째 것처럼 쓰거나 둘 중 하나예요. 보통 쓰는 예시가. 그리고 뭐 이제 뭐 디렉토리 컴포넌트 원래 os.scandirr 뭐 이런 거 많이 쓰시는데 그냥 이털dir 하면 다 나오고요. 글롭 기능도 내장돼 있습니다. 글롭 따로 임포트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뭐 오픈하는 거 뭐 이거는 이제 점 오픈으로 보통 잘 안 해서 저거는 신경 안 써도 되고 마지막 두 개가 좀 크죠. 리드 텍스트로 전체 파일 내용 다 읽어올 수 있고요 한 번에. 라이트 텍스트로 덮어쓰기 됩니다. 이거는 되게 많이 쓰일 거예요. 특히 리드 텍스트 같은 경우는 원래 리드 오픈 해놓고 안에다가 읽어오고 또 닫고만 해야 되는데 한 줄로 다 해결돼요. 네, 어펜드는 아직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네.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마찬가지로 리네임 되고요. 리플레이스나 리네임 뭐 거의 같은 부분이고요. 언링크는 지우는 건데 이거는 파일 지울 때만 쓸 수 있어요. 혹은 신링크나 RMDR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빈 디렉토리만 지울 수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기능이 약간 모자라거든요. 우리가 보통 필요한 건 RMRF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죠. 그죠? 이거 코드에 한 번 이상 있을 거예요. 아마 저도 이렇게 썼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RMRF의 문제는 홈 디렉토리 날라가요, 여러분. 진짜요. 이거 스페이스 하나, 뭐 하나 잘못 치면은 이대로 실행하시면 홈 디렉토리 나가. 보안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이게 어떤 예시가 있냐면 옛날에 어떤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설치 스크립트에다가 이런 식으로 짰다가 파이썬은 아닌데 실제로 버그 리포트가 올라온 적이 있어요. 제가 이거 설치 다시 했더니 내 시스템이 망가졌다. 찾아보시면 있어요. 유명한 사례거든요. 제가 지금 깜빡하고 링크를 안 넣었는데. 그래서 저런 거 자주 일어나는 일이니까 내가 이제 코드 안에 있어도 문제고 내가 심지어는 그 뭐야 경로를 커맨드 라인에서 집어넣을 때도 실수로 스페이스 하나 쳐서 집어넣으면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쉘 유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카피2, 카피3, RM3. RM3가 RMRF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물론 굉장히 큰 디렉토리는 이걸로 하면 되게 느려요. RMRF보다. 근데 그 정도 큰 거를 사실 파이썬에서 코드로 지울 일이 별로 없을걸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카피트리로 폴로째로 공사도 됩니다. CPR 이거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템포러리 파일도 보통 이제 그냥 막 디렉토리나 파일 같은 거 위에처럼 하시면 돼. 저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멀티 프로세싱 할 때 이제 큰일 나죠. 아마 한 번 이상 다 당해보셨을 텐데 템포러리 파일이랑 네임드 템포러리 파일 보통 이제 두 번째 것만 쓰시면 되거든요. 경로가 필요하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네임드 템포러리 파일을 쓰시면 OS 차원에서 이거는 너밖에 못 쓴다고 보장을 해줘요. 그래서 만약에 저게 클래시가 났다 그러면 이제 리눅스 버그인 거예요. 그럴 일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MKDR 뭐 이렇게도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이제 하지 마시고 템포러리 디렉토리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OS 차원에서 보장을 해줍니다. 이거는 너만 쓸 수 있는 디렉토리다. 그래서 저렇게 하시면은 대부분 쉬워지고요. 시간이 얼마 없네요. 빨리 할게요. 그다음 컬렉션, 이제 디폴트 딕트랑 카운터인데 뭐 있는지 없는지 따라서 막 뭐 리스트 넣고 뭐 이거 많이들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디폴트 딕트 하시면 한 줄로 해결돼요. 네, 이거 많이들 아실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카운트도 이거 이제 디폴트 딕트로도 할 수 있는데 카운터로 하면 기능이 좀 더 많아요. 뭐 제일 많은 것부터 출력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 한 두 배 정도 빠릅니다 카운터가. OS 시스템으로 뭐 서프로스 실행하는 거 많이 하잖아요. 자, 이렇게 한다고 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랑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로도 RMRF 할 수 있어요. OS 시스템으로. 뭐 저렇게까지 되는 경우가 별로 많지는 않지만 이제 극단적인 예시고요. 내가 포트를 해도 의미 없습니다. 밖에서 포트가 돼 있으면 포트 닫히면서 똑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서브 프로세스를 쓰시면 됩니다. 이거는 애초에 리스트로 받고요. 이 리스트가 단 한 번도 스트링으로 바뀌지 않고 그대로 OS한테 넘어갑니다. 그래서 얘는 그런 여지가 아예 없어요. OS 보그가 아니어서. 그리고 아웃풋 받아올 때 뭐 피오폰 같은 거 쓰는 경우 있는데 그냥 스탠다드 아웃에다가 서프로세스.파이트 옵션 줘서 넣으시면은 리턴해 줍니다. 기본으로는 바이트고요. 텍스트 옵션 넣으면은 스트링으로 받을 수 있고요. 대신 이제 뭐 유일한 설계 오류인데 제가 기본적으로는 서프레스 원래 이제 커맨드 이제 치고 에러 나면은 보통 막 그 뭐 빨갛게 뜨잖아요. 그 터미널에서 하면 그게 이제 리턴 밸류가 프로세스 리턴 밸류가 0이 아닌 경우에 보통 유닉스 컨벤션이 에러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원래 에러가 나도 익셉션이 안 터져요. 그래서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를 보통 알기가 그냥 기본 값으로는 어려운데 어 리턴 코드를 직접 체크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0이 아니면 에러인 거예요.
좀 더 쉬운 거는 이제 체크 옵션을 넣으시면 돼요. 체크 옵션 넣으면은 0이 아닌 경우에 익셉션을 던져줘요, 대신. 그러니까 코드를 거기서 고장 여기서 동작 안 했으니까 멈춰라를 기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거의. 이런저런 이제 장점들이 있는 라이브러리들인데, 로깅, 프린트나 뭐 시스점 뭐 이런 거 라이트로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유일한 단점, 그러니까 단점이라고 하면, 외부에서 컨트롤하기 어려워요. 내가 그걸 코멘트 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출력돼요. 근데 로깅을 쓰면 내가 외부에서 레벨을 바꿔주면 원임 레벨 이상만 프린트할 수 있게 바꿀 수 있어요. 보통 이제 네.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또 있는데 이거는 기본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들어있는 거다 보니까 이걸로 로깅을 하시면 나중에 뭐 이쁘게 프린트해주는 라이브러리도 설치하시면 막 프린트도 이쁘게 돼요.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털 툴즈는 이건 이제 추천을 받아서 제가 넣었는데 컨비네이션이나 프로덕트 같은 거 가끔 할 일 있잖아요. 할 수 있어요. 네. 홈은 하나로 할 수 있어요. 쉽죠? 그리고 뭐 데이트 타임 이거 뭐 저희는 거의 쓸 일 없긴 하지만 뭐 파일 저장할 때 뭐 지금 언젠지를 포함해서 저장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데이트 타임 쓰시는 게 쉽고요. 그리고 타임 계산할 때 뭐 이제 델타 값 보통 뭐 다음 날이나 뭐 다음 뭐 몇 시간 뒤나 이런 거 계산할 때 굉장히 오류가 많거든요, 생각보다. 1년 계산도 그렇고 뭐 24, 0000은 시간이 없는 거 아시죠? 23시 59분 59초까지 있는데 24시 0000은 없어요, 시간. 그런 거를 잘 알아서 다 핸들링 해주니까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그파스는 뭐 많이 쓰실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이거 뭐 요즘에는 더 좋은 것도 많아요. 뭐 클릭도 있고 다른 것들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쉘 렉스는 이거는 이제 거의 쓸 일 없는데 가끔 가다가 내가 파스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유닉스 그 쉘이랑 똑같이 하고 싶으면 이거 쓰시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드리면 이제 쉘렉스 코트 해가지고 OS 좀 시스템에 넣으시는데 그거는 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른 본인 약간 잘 여기저기서 보이는 것 같은 라이브러리들인데 여긴 왜 안 나왔냐 하는 애들이 쭉 있는데 글로벌 패스리브로 대체가 되고요. 매스, 랜덤, 뭐 스태틱스는 대부분 넘파이, 사이파이로 하죠. CSV는 판다스 쓰면 되고요. 멀티 프로세싱도 많이 쓰는데 쓰지 말고 그냥 잠립 쓰세요. 멀티 프로세싱은 여러분들 이제 엔드 유저 쓰라고 드리는 게 아니고 라이브러리 개발자들한테 드리는 툴이에요, 일종의. 그래서 웬만하면 멀티 프로세싱 안 쓰는 걸 추천드리고요. 스레딩은 저희가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CPU 바운드 태스크는 파이썬은 이제 길이 있어가지고 글로벌 인터프리터 락이라고 해서 한 번에 스레드 하나만 실행되거든요. 그래서 스레딩으로 하시면 더 느려집니다, 보통. OS는 뭐 이거저거 많긴 한데 잘 안 쓰고요. 시스 다 아실 거고. 타임은 뭐 타임 좀 슬립 말고는 쓸 일 별로 없죠. 레벨엑스는 너무 할 얘기가 많아서 못 넣었고요. 피클은 다 아실 거라서 안 넣었고, 펑크툴스는 저거 쓰실 정도 되면 아마 오늘 들은 얘기 중에 별로 도움되는 얘기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안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빠르게 진행한 이유는 저건 어차피 파이썬 스탠다드 그 다큐멘테이션 다 읽으면 다 있는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랩 세션이 있어. 직접 코딩 이제 네, 다들 노트북 들고 오신 것 같은데 하기 전에 일단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어떻게 리피토링 하는지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짧게. 자, 이 코드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1번 다 필요 없고 제일 1번 포맷은 돌아갔어. 타임 말고. 자, 포맷부터 필요 없어요. 자,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코드를 잘 보시면 일부러 보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가운데 내용이 시그네터로 바꾸는 코드예요. 그래서 세 글자 코드를 시그네터로 바꾸는 코드거든요. 근데 그 이제 생각을 잘 해보면 저거 그냥 앞에서 펑션으로 빼가지고 처리 미리 해서 넣어주면 안 돼요? 되죠? 그죠? 했다고 칩시다. 그럼 코드가 벌써 반이에요. 자, 그 다음 이게 이제 보시면 딕셔너리로 하는데 이제 자세히 이제 아마 PDF 읽는 분들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이게 리스트로 해도 되거든요. 굳이 딕셔너리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인덱스로 이렇게 그냥 쭉 이어붙이는 거라서 그냥 리스트 콘캐터네 이런 걸로 되거든요. 그래서 리스트로 바꿨습니다. 자, 안 보니까 좀 키울게요. 예. 아이고. 예. 바로 나와. 아무튼 그러고 나서 이제 보면은 이름이 별로 안 좋아요. 왜 안 좋다고 하냐면 사실 다 체인에 대한 어떤 래핑이거든요. 그러면 체인 투 뭐라고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죠? 왜냐면 체인에 대한 어떤 매핑이니까. 하고 나서 이제 좀 코드는 원래 같은 코드여도 순서만 이렇게 좀 비슷하게끼리 묶어놓어도 뭐가 좀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순서만 바꿨어요. 자, 그러고 나면 어때요? 이게 잘 보다 보니까 이게 체인을 왜 따로따로 트래킹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다 같은 체인에 대한 정보인데 저거를 클래스 하나 만들어서 한 번에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 코드는 사실 필요 없던 코드예요.
그러니까 리팩토링이라는 건 뭐냐면 코드를 자기 자리를 찾아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괜찮아요. 애초부터 저 코드는 있으면 안 되고 저 클래스 체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사실. 클래스 안 넣었더니 코드가 저렇게 돼요. 여기까지 제가 이제 뭐 약간 억지 부린 예시 하나 갖고 왔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차례인데 일단은 PDB 포맷 혹시 잘 모르는 분들 계신가요? 다들 잘 아시나요? 다행이네요. 혹시 몰라서 갖고 왔고요. 필요하시면 PDF 있으니까 열어서 보시면 되고. 저게 생각보다 꽤 까다로워요. 그 컬럼 기억 안 나고. 그래갖고 제가 만들어 놨어요. 템플릿을. PDB 라인 임포트 하시면 저거 다 펑션으로 다 불러서 쓸 수 있습니다. 타입까지 다 맞춰놨어요, 제가. 그래서 자, 요거 들어가서 클론해 주십시오. 클론하는 것도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 컨트롤 CV에서 엔터 치시면 돼요. 이 아이는 그거 제가 직접 짠 겁니다. 템플릿을 다 짜놨어요, 제가. 별거 없어요. 그냥 다. 그 컬럼 이렇게 쪼개가지고 인트 막 이런 것만 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 리드미도 제가 좀 열심히 적어놨는데, 일단은 그 이제 클론 하시는 동안 조교 세 분을 소개해야겠습니다. 아까부터 이제 뒤에 있었던 현성이랑 이제 또 도와주신 두 분이 더 있는데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코드를 이제 직접 짜시게 될 텐데 클론 해가지고 혹시 문제 생기시면은 여기 세 분께 부탁해 주시면 가서 해결을 해드릴 거라고 제가 희망을 하고 모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그래서 링크 다 받으셨나요? 넘겨도 될까요? 넘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쭈루루룩 해서 5개 제가 추가 태스크를 나중에 드릴 거예요. 일단 1번 요거부터 해주세요. 너무 되게 말이 너무 없잖아요. 원래 막 모델도 있고 막 알터ネ로케이션도 있고 막 되게 이거저거 많은데 그냥 다 무시하시고요. 그냥 모든 원자의 센터 오브 베스만 계산해 주세요. 그냥 다, 그러니까 센터 오브 베스라는 그냥 코디네이트 에버리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처음 본다고 생각하시고 PDB를. 혹시 클럽.co에서 이미 맡기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좀 네네네. 찾아갈까요? 그러면 네. 혹시 문제 터미널만 생기시면 좀 띄워놔 해주세요. 주시면 제가 도와주세요. 제가 느끼기에 이게 한 5분 정도 걸렸던 것 같거든요. 5분 뒤에 해드리겠습니다. 아, 아마 템플릿이 있어가지고 조금 그래도 덜 막막하실 수도 있어요. 혹시 필요하실 수 있으니 아, 이거 혹시 필요하시면 이거 지금 만약에 감이 잘 안 잡히시는 분들은 그냥 그 프리페어 스테이지.점 쉘 파일 있잖아요. 거기에 1 넣고 실행하시면은 레퍼런스 구현이 딱 떠요. 그렇게 해주시면 그것도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보내드린 그거예요. 네, 리드미 보시면은 어떻게 하는지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30분도 안 남아가지고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자 대부분 시간이 더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두 번째 테스트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아직 감이 안 잡히실 수도 있고 하니까 그냥 그 점 슬래시 프리페어 스테이지 점쉘 띄고 1 엔터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현이 돼 있을 거예요, 1번이. 자,
뭔가 아직도 못 짰거나 아니면은 그 쉘 파일도 실행 못 하겠다. 있으면 조교님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네, 여기 좀 도와주세요. 자, 넘어갑니다. 자, 레지드 넘버가 5의 배수인 애들만 해주세요. 에버리지를. 레지드 넘버라는 거는 그 아마 레즈노가 있을 거예요. 네, 그걸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좀 그래도 쉽죠. 얘는. 자, 아직 시간 더 필요하신 분 있나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모델이 여러 개일 수 있잖아요. 모델별로 계산해 보세요. 모델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그 PDB는 모델 몇 번 해놓고 쭉 코디넷이 나오고 엔드 모델하고 모델 몇 번 하고 쭉 코디넷이 나와. 그러니까 그 모델 각각에 대해서 해주시면 돼요.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모델이. 정답 궁금하신 분들은 정답이 있긴 한데 마지막에 한 번에 하죠. 생각해보니까 이거를 코드를 한 분이 좀 이렇게 다 짜신 분이 좀 보여주시고 같이 얘기를 하면 좋은데 나중에 어, 자원이 계시면 제가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중간에 이전 단계 놓치셔가지고 다음 단계 진행 못하시고 계신 분들은 나중에 쉐이파이 실행해 주시거나 조교들 불러주시면 팔로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여기까지 다 짜신 분 있나요? 한번 혹시 보여주실 생각 있으신 분? 모두에게 공유해 주실 생각 있으신 분? 제가 연락처나 이런 거 알려주시면 줌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여기다 쉐어를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부담스러우시면 괜찮고 번호만 좀 받아주세요. 번호. 괜찮으세요? 아, 네. 그럼 그냥 제가 나중에 그 약간 레퍼런스 구현으로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아마 비슷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 한 40분까지만 시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죄송한데 이게 시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조금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어떤 걸 구현해야 되는지 모르시겠거나 하시면은 조교를 불러주세요.
혹시 시간 더 필요하신 분 계신가요? 넘어갈까요? 예. 자, 여기쯤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오시면 정답입니다. 한번 돌려보세요. 만약에 버그가 있으시면 스크립트 돌려서 3번으로 돌려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또 버그가 있으면 또 사실 의미가 없으니까요. 자, 진행하겠습니다. 자, 다음 거는 예, 전체 레지두 중에서 각 레지두 네임 몇 번 등장했는지 통계도 좀 같이 계산해주세요. 이거는 5로 나눈 배수 말고 나머지 말고 전체 다에 대해서 해주십니다. 전체 레지두들 통계 세주시면 돼요. 전체 레지두 통계. 이거는 말씀드렸지만 5로 나눈 나머지 말고 그냥 전체 답니다. 그러니까 센터 오브 매스는 5로 나눈 나머지가 0인 애들만 계산을 하시는 거고 레시듀 네임 통계는 전체 레시듀 다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있으니까요. 혹시 도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좀 타이트해서 바로 좀 막힌다 싶으시면 바로 말씀해 주셔도 돼요. 여기까지 구현을 아직 다 못하신 것 같긴 한데 혹시 다 되신 분도 계신가요? 아직 없죠. 50분쯤까지 시간 드리겠습니다. 50분쯤까지. 안 되시는 분들 저기 불러주세요. 아마 짜시면서 느끼시는 거는 슬슬 코드가 더러워지는 걸 느끼고 계실 거예요. 리팩토링을 안 하셨다면.
아니요, 레지드 네임은 전체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레지드 네임은 전체 다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에버리지는 5의 배수인 애들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조금씩 끝난 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냥 계속 그 펑션 하나에다가 계속 짰을 때 구현은 이렇습니다. 대충 모양만 보여드릴게요. 어디였어? 아, 안 돼. 이렇게 나와요. 이런 느낌일 거예요. 아마 만약에 아는 거 바꾸셨어요. 뭐 이런 식이죠, 대충. 그죠? 아마. 근데 이제 다음 태스크를 드릴 건데 이제 여기서부터 슬슬 쉽지 않을 겁니다. 맞다. 이거 혹시 프린트 하실 때 좀 이쁘게 프린트 안 돼서 잘 안 보이시면 비프린트 쓰시면 잘 보여요. 그래서 요거 정답은 이제 아마 좀 보긴 힘든데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마 물이 754개 나왔으면 맞을 거예요. 나중에 이거 궁금하시면 제가 정답 올려드릴게요. 혹시 아쉬우신 분들 나중에 한번 다시 해보세요. 자, 4번이 뭐냐면 알터넷 로케이션 기준으로 오큐펜시 제일 큰 걸로 계산해주세요. 5의 배수에 따른 에버리지를 할 때 알터넷 로케이션까지 고려해가지고 같은 아톰에 대해서 알터넷 로케이션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여러 개 알터넷 로케이션 중에 오큐펜시가 제일 큰 걸로 뽑아서 에버리지를 해주면 됩니다. 보통은 여기서 못 넘어가요. 왜 그러냐면 이제 코드가 너무 복잡하거든요.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이제 해보시면 알 거예요. 여기서 저렇게 그냥 펑션 하나로 쭉 오셨으면 이제는 아마 이제 슬슬 무리가 오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저기서 이제 목소리가 들리죠? 슬슬. 빨리 하신 분들 있으시고 좀 오래 걸리신 분들 혹시 끝나신 분 있나요? 여기까지? 아직 없나요? 55분까지 드리겠습니다. 55분.
아, 네. 아직 조금 시간 한 3, 4분 남았어요. 시간 더 필요하신 분? 조금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 약간 분위기가 조금씩 끝나가는 분위기라. 시간 더 필요하신 분 손 좀 들어주세요. 진행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직 시간 더 필요하신가요? 별말 없으시면은 5번 드리겠습니다. 자, 다 해주세요. 지금까지 했던 거. 자, 알툴로 고려하기 전, 알툴로 고려했을 때 5로 나눈 나머지 배수, 5의 배수에 대해서만 또 해주시고요. 두 가지죠. 그거를 똑같이 5의 배수가 아닌 애들에 대해서도 해주세요. 그러니까 전체 다에 대해서. 네 가지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만약에 리팩토링 안 하고 그냥 오셨으면 이제 펑션 4개가 생길 겁니다. 간단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리팩토링을 적당히 하셨으면 3줄, 4줄이면 끝나는 코드예요. 이제부터 사실 5번은 하라고 드린 게 아니고요. 본인의 코드를 평가해 보라고 드린 거예요. 그래서 5번이 구현하기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거 내 코드에서 쉬운데? 이거 별로 안 어려울 것 같다. 조금만 바꾸면 된다. 있나요, 혹시? 아무도 없나요? 난 이거 펑션 하나로 도저히 못하겠다. 내가 지금 짠 거에서 조금 수정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손. 나머지는 그러면 아무도 안 드셨는데 그럼 둘 중에 어떤 거 어떤 것이죠?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의 코드를 지금까지 해서 4번까지 한 걸로 평가를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5번이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 정도면 그래도 할 만하다. 아무도 없나요? 손을 들어주셔야 진행을 합니다. 제가. 5번 할 만하다 그래도 이 정도면. 못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없으시고요. 5번 하려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조금 있으시고. 그러면 오래 걸린다고 일단 생각하고 할게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오래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코드가 아마 큰 차이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겁니다. 아마. 대충 비슷하죠. 대충. 완벽하게 똑같진 않아. 그죠? 이거 어떻게 해요? 답이 없어요. 그죠? 자, 제가 이제 깃을 쓰시는 분들은 아마 아셨을 수도 있는데 브랜치가 3개가 있어요. 1번 메인은 아무것도 구현이 안 된 거고요. 나이브가 지금 여러분들 드린 요거 4번까지 구현이 된 거예요. 레퍼런스를 보시면 제가 나름대로 깔끔하게 짜놓은 게 레퍼런스입니다. 그래서 레퍼런스랑 어디서 갈라놓는지를 보시면 앞에까지 똑같아요. 어디서 갈라지냐? 스테이지 3에서 나이브랑 레퍼런스랑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사실 워낙 간단해서 뭐 리팩토리 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근데 3번에서 뭐가 들어왔는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전체 레지드가 다 필요했어요. 그죠? 분명히 그 전까지는 5로 나눈 애들만 필요했는데 전체가 다 필요했어요. 그럼 어차피 다 읽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펑셔널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클래스로 뺄까? 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 스테이지 3를 보여드리면 음,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레지드 아이디가 들어왔고요. 클래스로. 근데 레지드 아이디를 저 세 개를 조합해야 아이디를 레지드 하나를 할 수 있거든요. 아톰에 콜리메이트 들어왔고요. 레지드 아이디에 해당하는 아톰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고, 그러고 나면 이제 모델의 아톰들만 그냥 다 모아서 처리 없이 그냥 리턴을 합니다. 어차피 다 필요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냥 리턴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델 레지드 카운트하는 거, 뭐 이건 넣어도 펑션을 빼도 되고 안 빼도 되는데 일단 넣고요.
그 다음에 에버리지를 할 때 5의 배수인 애들만 나눠서 빼서 에버리지를 해요. 어떻게 한 거냐면 이 리드 PDB는 어떤 정보가 들어오든, 그러니까 어떤 요구 사항이 들어오든 그냥 무조건 다 읽도록 시킨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신경 안 써도 돼요. 그죠? 이거 하고 나면 얘는 일단 PDB에 대한 정보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우리가 필요한 거 처리하면 돼요, 뒤에. 이때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전까지는 계속 똑같았거든요, 로직이. 그냥 오르나는 나머지만 골라서 읽으면 됐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그게 안 되잖아요. 어차피 다 읽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냥 다 읽죠, 뭐. 그냥 나중에 오로 남은 나머지만 처리하면 되잖아요. 이걸 이제 옵티마이즈 한다고 그 안에서 막 if문을 넣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봤던 그렇게 쉽지 않은 코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 다음에 페이지 4를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보시면 레지듀 아이디 뭐 이거는 이제 그냥 제가 좀 넣어보고 좀 너무 복잡한 거예요. 레지듀 아이디 그대로고요, 거의. 보시면 그 나중에 깃허브에서 보세요. 거의 그대로예요. 아톰 아이디가 추가됐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아톰 하나가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걸 또 빼야 돼요, 따로. 그래서 아톰 아이디를 하나 빼고 그다음에 아톰의 현재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들고 있습니다. 알트록이 몇 번인지, 코디네이션이 어딘지, 오큐펜시가 얼마인지. 그러고 나면 이제 아톰은 아톰 아이디가 있겠고요. 레지듀 이름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사이트 정보를 리스트로 들고 있으면 되겠죠. 뭐 여러 가지 트릭이 있지만 이거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냥 어떻게든 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이 정도는 그냥 메소드로 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거 아니면 쓸 일이 없으니까. 그러고 나면 여기서도 이제 그냥 조금만 바꾸면 돼요. 이거 어떻게 읽는지만 약간만 바뀌어요. 근데 여기도 로직이 별로 안 어려워요. 그냥 읽는 거거든요, 어차피. 그래서 읽어오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똑같고요. 거의 안 바뀌었어요. 이쪽만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에버리지 하는 것만 제일 오큐페이션이 높은 애에 대해서만 에버리지를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좀 바뀌었고요. 핵 데피니션 조금씩 바뀌었고, 그 다음에 요 이제 리드하는 거, 뭐 읽어오는 거 약간 바뀌었고요. 어차피 그냥 정보만 추가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코드가 아까랑 분명히 같은 코드인데 코드 양이 일단 적어 보이지 않아요. 그죠? 자, 그러고 나면 마지막에 제일 핵심은 사실 이제 5번인데, 한 5번이 간단해 보이지 않았잖아요, 태스크가. 막 갑자기 4개를 더 하라며. 그죠? 근데 제가 실제로 커밋을 보여드리면, 아,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 잠깐만요. 자, 마지막으로 이 diff만 보여드리면, 요렇게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출력하는 코드랑 받아와서 처리하는 쪽만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보가 다 있기 때문에 전체 다에 대해서 그냥도 할 수 있고요. 그 중에 5의 배수로 나눈 나머지 애들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오큐펜시 높은 애만 골라서 전체 다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한 애에서 5로 나눈 나머지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바뀐 거예요. 위에 코드는 안 바뀌었어요. 보시면 위에는 인풋 빼고 안 바뀌었죠. 그래서 코드가 요만큼만 바뀌는 거지. 메인만 바꾸면 마지막 5번이 꽤 복잡해 보였지만 왜냐면 4가지를 더 하라 그랬기 때문에 한 번에 됐어요. 왜 됐냐? 다른 게 아니고 분리를 한 거예요. 읽어오는 코드는 읽어오게만 시키고 불러온 다음에는 에버리지 하는 거 뭐 펑션으로 빼도 됩니다만 지금 아직은 뭐 그렇게 막 복잡해 보이지 않아서 그냥 펑션으로 안 뺐는데 읽어와서 에버리지 하는 건 에버리지만 한 거예요. 그렇게만 해도 코드가 간단해집니다. 이렇게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시간이 6시가 돼가지고 뭐 뒤에 일정 있으시거나 해서 나가보셔야 될 분들 나가시면 되겠고요. 뭐 추가로 질문 있으시거나 아니면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들 남아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밌으셨나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배시가 안 돌아간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아, 그거는 근데